자, 여의도고 1번 봅시다. 자, 1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 위에서 위의 점이라고 했어요. 여기 위의 점이니까 여기에서의 접선은 되게 간단하게 3x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겠지. 3x 마이너스 y는 10 이렇게 되고 얘를 정리해주면 y는 3x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답은 1번 되게 간단하게 나올 것이고, 자 2번을 볼게요. 자 2번은 좌표 평면 위의 점 2,3을 2,3이 아니라 2, 마이너스 3이죠.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대요. 자, 점을 이동할 때는 그냥 여기에서 있는 걸 그대로 더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1, 마이너스 5가 될 것이고, 다음에 얘를 원점 대칭했다라고 했어요. 자, 원점 대칭했으면 그냥 x좌표랑 y좌표 부호만 바꿔주는 거죠. 바로 해주면 마이너스 1, 5 이렇게 될 테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1, 베타가 5 하고 나오겠죠.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4 하고 되게 간단하게 나오겠다.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여기 앞에 페이지는 쉬우니까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자, A가 1, 3,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A 제곱, 다음에 B가 1, 2A 플러스 1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A랑 B랑 같아야 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게 1은 서로 같으니까 별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3이 2A 플러스 1과 같다고 3 마이너스 A 제곱이 2와 같아야죠. 즉 이 식이 동시에 성립해야 되니까 3 마이너스 A 제곱이 2여야 되고 2A 플러스 1이 3이어야 되겠다. 되게 간단하게 성립하겠죠. 따라서 가능한 값은 무조건 A는 1밖에 없겠다. 그렇죠? 답은 1번. 자, 4번을 봅시다. 다음 중에서 거짓인 명제를 고르라 라고 했어요. 1번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얘는 항상 참이죠. 별로 볼 것도 없고, 그 다음에 2번 x가 6의 배수면 6의 배수라면 2의 배수다. 이것도 역시 참이죠. 그치? 이거의 역은 당연히 성립하지 않겠지만 2의 배수면 6의 배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틀리겠지만 6의 배수면 2의 배수다라고 얘기하는 건 참이겠죠. 그치? 그 다음에 3번 여기에서 x제곱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실수죠. 가정에 해당하는 부분이 모든 실수라면 x제곱이 x와 같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틀린 거죠. 그치? 당연한 얘기지만 모든 실수면 그러니까 항상 성립해야 되는 식인데 x제곱의 루트가 항상 x로 나옵니까? 아니죠. 음수일 때도 있잖아. 그래서 절대값 x로 나와야 됐다. 3번이 틀렸으니까 3번이 답이 되겠죠. 실제 문제 시험에서는 그냥 3번 찍고 넘어가면 되는데 4, 5번도 한 번만 봅시다. 자, 4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실수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라고 했는데 이 식은 되게 간단하게 변형할 수 있죠. x-1의 제곱 플러스 3이 0보다 크고 x-1도 0보다 크거나 같고 3 역시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전체값 역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도 참이 되겠죠. 다음에 5번이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어떤이라고 했어요. 모든 거 어떤을 잘 구별해야 되는데 어떤 복소수 x가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2는 0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자 어떤이니까 단 하나만 있어도 이 명제는 참이 되는 거죠. 어떤 복소수 하나만 있어도 이 명제가 참이 될 수 있다면 이런 복소수가 딱 하나만 있으면, 그래서 어떤 게 있어? 예를 들어서 그냥 x가 i라고 되어 있으면 얘는 0보다 작겠죠. 그치? x제곱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 명제는 단 하나만 있어도 참이 되기 때문에 참이다. 모든과 어떤을 잘 구별합시다. 어떤 같은 경우에 단 하나만 성립해도 명제 자체를 참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에 5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와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접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때 k가 양수여야 된다 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은 얘는 중심이 원점인 원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주어진 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공식을 바로 쓸 수가 있죠. y는 mx 공식부터 쓰면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은 다른 식으로 점과 직선의 거리, 여기 중심 원점과 여기 직선과의 거리가 2다. 여기 반지름이라서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겠습니다. 결국 공식을 외우는 게 조금 더 빠르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그리고 반지름이 2죠? 2 곱하기 마이너스 1 제곱 플러스 2 따라서 우리가 가능한 k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가 나와야 되는데 k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k는 2 루트 2라고 간단하게 나오겠다. 자, 다음에 6번이에요. 자, 직선 2x-y 플러스 k가 0 하고 주어져 있는데 자,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대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다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식은 2x 플러스 y 플러스 k는 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L1 얘가 L1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대요. L2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면 반대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되겠죠? 여기다 한번 써두자. y축 대칭이라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야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써주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 이것이 L2가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을 했어요. 원점 대칭은 x축 대칭을 하고 또 y축 대칭을 한 거잖아요. 모두 다 합친 거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동시에 들어가는 거다. 다시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y 플러스 k는 0 이것이 되고 이것이 L3가 될 것이다. 얘 그래프를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면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에서 맨 마지막에 k가 양수다 라고 주어졌죠. 이 점을 고려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 주어진 2x-y 플러스 k부터 그려봐야 하는데 얘는 y절편이 k이고 x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k인 그런 직선이겠죠? 그치? 나머지 L1, L2, L3도 한번 그려보면은 얘를 x축 대칭을 시켰대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여기 y축에서 만나겠죠? 마이너스 k에서 이것이 L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L2에 대해서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다. 여기도 역시 0,k y축에서 만날 것이고 2분의 k 이렇게 얘가 L2 이렇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L3는 여기 두 점을 이렇게 원점 대칭으로 지나는 L3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로 이루어진 여기 안에 사각형은 어떤 모양이 되어야 되겠어요? 마름모가 되어야 되겠죠. 그치? 왜 마름모냐라고 했으면 내변의 길이가 같아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서로 대각선이라고 했으면 x축이랑 y축이 서로 수직 이등분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식으로든 얘기하면 그만이다. 그래서 넓이를 구해주면 넓이가 9라고 했으니까 대각선 길이를 구해주면 여기 대각선 길이는 k 여기 y축 쪽 대각선 길이는 2k가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2k 한 것이 9여야 되니까 k는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k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k는 3 하고 나올 것이다. 첫 번째 페이지는 쉬웠고 자 다음에 7번을 보러 갑시다. 7번에서 원점 5랑 원점 5가 있고 그 다음에 점 A가 2,-1이 있고 B점이 A, B 하고 주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 조건을 볼까요? 가 조건 각 OAB가 90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원점과 2,-1 여기를 지나는 직선에서 OAB 여기가 이렇게 직각하고 나와야 되겠죠. 그치?
자, 그래서 B가 여기 있거나 혹은 이 반대쪽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B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뭐냐라고 하면은 OA랑 AB랑 서로 수직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치? 선분 OA랑 선분 OB랑 AB랑 서로 수직한다라는 점이겠죠.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AB의 기울기가 AB의 기울기랑 OA의 기울기랑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될 것이다. 따라서 AB의 기울기는 2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따라서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2x-5다. 왜냐면 이 점은 A도 동시에 지나야 되니까. 따라서 어떤 식이 성립할 것이냐? B는 2a-5다 라는 식이 하나 성립하겠죠. 괜찮습니까? 다음에 이제 가 조건을 이렇게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봅시다. 진짜 더럽게 안 나오네. 자, 나 조건을 보면은 A, B가 2배의 OA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OA의 길이는 방금 여기서 바로 구했듯이 루트 5기 때문에 AB의 길이가 사실상 2 루트 5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러면은 AB의 길이가 2 루트 5다 라고 하면은 B의 자취는 A에서의 거리가 2 루트 5인 반지름이 2 루트 5인 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 A-2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의 제곱이 2 루트 5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조건까지 이제 한번 써주면은 맨 마지막 조건까지 써주면 B가 0보다 크다. 즉 Y좌표가 0보다 커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가지 조건을 연립해서 풀어주면 A랑 B를 구해줄 수가 있겠죠. 즉 여기 B에 2A-5를 대입해서 구해주면은 A-2의 제곱 플러스 2B-4의 제곱이 20 하고 나온다라고 2B-4가 아니라 2A-4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2를 바깥으로 꺼낼 수가 있어요. 뭐 이거를 그냥 다 전개를 해도 되는데 조금 더 간단하게 풀 때 여기 2를 바깥으로 꺼내면 어떻게 되느냐 제곱만큼 나올 테니까 4의 A-2의 제곱이 20 이렇게 나오겠죠. 더해주면 얘네 둘이 같으니까 더해주면 이렇게 나올 것이고 5로 나눠주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따라 뭐 이걸 어떻게 전개해 주는지는 자기 자유인데 어떻게 해줄 수 있으니까 자 A-2는 여기 양배에다 바로 루트를 취해줍시다. 그렇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A는 2 플러스 마이너스 2 따라서 A는 0이 되거나 A는 4가 되거나 이럴 것이다. 자 이때 B를 구해주면 B는 2A-5였으니까 이때 B는 마이너스 5가 되거나 B는 마이너스 5가 되거나 B는 또는 3이 되거나 인데 다 조건에 의해서 4, 3 이렇게만이 가능하겠죠. 그치? 그래서 이제 A랑 B의 좌표는 4,3으로 정해졌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선분 A, B를 지름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선분 A, B가 지름이어야 되니까 여기 나 조건에서 우리가 원하는 반지름이 루트 5여야 할 것이다 라는 건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중심이 AB의 중점이어야 할 거예요. AB의 중점은 별로 어렵지 않게 금방 3,1 하고 주어질 수가 있다. 따라서 식을 쓰면은 x-3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 5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 답은 1번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겠죠. 자 다음에 8번 봅시다. 포물선 y는 x-2의 제곱 플러스 1을 얘를 x축으로 조금 더 길게 화살표를 길게 쓰면서 얘기를 해볼까?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편행 이동했대요.
이렇게 평행 이동을 했는데 이렇게 세로한 포물선을 F라고 두자. 그러면 F는 여기 이 말 자체가 X 대신에 X-M을 Y 대신에 Y-N을 대입해야 되니까 집어넣어서 정리해주면 Y는 X-2-M의 제곱 플러스 1-N 이렇게 플러스 N이죠, 쏘리. 이렇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는 그냥 할 수 있고요. 자, 근데 이제 가 조건을 보면은 F의 꼭지점이 A,0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n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건 바로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정보를 굳이 따지자면은 m 플러스 2가 a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하나 더 얻을 수가 있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면은 나 조건에서 이제 y절편이 구래요. f의 y절편. 자, 그럼 y절편은 어떻게 구하냐? 단순히 이 식을 바로 전개를 해도 되고 y절편의 의미가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잖아요. 그치? 그래서 a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주면 a 제곱이 바로 9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나요? 따라서 근데 이제 문제에서 또 하나 값이 있다면은 이제 가 조건에서 가에서 a가 음수여야 된다라고 미리 말을 했네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m의 값은 마이너스 5 하고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mna를 모두 구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m 플러스 n이니까 m 플러스 n을 더해주면은 답은 마이너스 6 하고 나오겠죠. 자, 9번입니다. 자, x 집합이 좀 짜증나게 되어 있어요. 공집합도 가지고 있고 그냥 원소 a도 가지고 있고 이런 집합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란 개념은 많이 봤을 거고요. 요거에 대해서 px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어떤 집합을 원소로 가는데 이 집합은 x의 부분집합이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요 집합에 뭔가 특이한 용어가 하나 붙어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냐? 멱집합이라고 한다. x의 모든 부분집합들을 싸그리 다 쓴 거죠. 자, 그러면은 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없는 거 공집합이 하나 있겠네요. 그치? 다음에 하나씩 있는 거 그냥 공집합 자체가 있는 경우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하나인 거. 그 다음에 a인 것, 그 다음에 a를 원소로 가지는 또 다른 집합인 것 이렇게 하나가 있겠죠. 자, 다음에 원소가 2개짜리인 걸 한번 써봅시다. 원소가 2개짜리인 건 처음에 공집합, 다음에 공집합과 나머지들 중에서 하나씩을 고른 것,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두가 다 있는 것은 이렇게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x 멱집 p 그냥 x라고 하면 안 되죠. 쏘리 px가 맞겠지? x의 멱집합을 이렇게 모두 구했다. 괜찮습니까?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 나머지 말들에서 해당되는 것들을 한번 보면은 기억 공집합은 멱집합에 포함되어 원소인가? 맞죠? 여기 들어가 있죠. 따라서 기억은 참이 되고요. 니은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은 px의 부분집합인가? 라고 하면 기억이 맞기 때문에 니은도 당연히 맞는 거죠. 그치? 얘는 원소가 아니라 부분집합이에요. 이 점에 조금 주의해 주시고요. 기억이 맞으니까 니은은 항상 참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디귿 그 다음에 A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또 원소로 갖는 집합인 거죠.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얘는 멱집합의 부분집합인가? 라고 하면은 뭐라 할 수 있죠. 어떤 경우 얘만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얘는 답이 된다. 이것도 맞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리을은 A를 원소로 가지는 것이 PX의 원소인가? 그쵸?
그럼 얘만 가져오면 바로 되니까 얘도 맞다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답은 가나 다라 모두가 맞습니다. 괜찮나요? 자, 다음에 10번입니다. 원점 즉 0,0이죠. 원점을 x 플러스 2y 마이너스 5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대요. 대칭을 시켰더니 어떤 점? 알파, 베타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어떤 한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킬 때는 그 키워드가 있습니다. 저는 키워드를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직 이등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서 수직이란 말과 이등분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그치? 그래서 수직한 거를 먼저 봅시다. 수직이 어떻게 되느냐? 자, 편의상 여기 원점을 O, 그 다음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점을 A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수직해야 되니까 OA와 우리가 목표 대칭의 목표가 되는, 그러니까 목표가 아니라 대칭을 시키는 뭐뭐에 대하여 직선이라고 하는, 이렇게 말이 꼬이지? x 플러스 2y 마이너스 5는 0과 라는 직선이랑 서로 대칭이 수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 그 OA의 기울기는 따라서 선분 OA의 기울기는 2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괜찮습니까? 다음에 OA의 기울기는 0,0과 알파, 베타니까 알파 분의 베타는 2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치? 두 번째로 이등분이라고 하면 자 OA의 선분 OA의 중점이 우리가 대칭의 대상의 중심이 되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5는 0 위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 그림에서 나타나면은 처음에 수직하는 조건은 지금 여기서 그려놨고요. OA와 OB, 여기 OA를 중심으로 하는 이 점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5는 0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집어넣어주면 OA의 중점은 당연히 2분의 알파, 2분의 베타고 이것이 여기에다 들어가야 되니까 식을 써주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5가 0이어야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어진 이 두 가지 식을 모두 연립을 하면은 바로 알파는 2, 베타는 4 하고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6 하고 나오겠죠. 자, 11번 이렇게 있습니다. 세 직선이 이렇게 쭉 있는데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x 플러스 2루트 y 마이너스 3루트 2는 0 이렇게 있는데 각각의 이름을 붙여서 1, 2, 3번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교점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 교점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삼각형의 내접원을 구해야 되는 거죠.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내접원이다. 그리고 내접원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삼각형의 내심을 구해야 한다라고 여기까지는 바로 문제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삼각형에서 내심을 어떻게 구하느냐? 내심의 정의를 한번 가져와 봅시다. 중학교 때 배운 건데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인 거죠.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얘를 위해서 한번 그래프를 간략하게 그려봅시다.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3번, 다음에 1번, 2번.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1번과 2번을 보시면은요. 1번과 2번은 서로 어떤 관계냐면 서로 수직하고 있죠. 그치? 1번과 2번이 서로 수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 얘의 기울기도 1이고 얘의 기울기도 마이너스 1이니까 얘의 각의 이등분선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각의 1번과 2번의 각의 이등분선은 두 개가 있을 텐데
되게 직관적으로 x축과 y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는 이해 가십니까? 서로 45도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까지는 그 직관적으로 계산 없이도 바로 추측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목표라는 이 삼각형의 즉 내심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각의 이등분선 여기서 우리가 택해야 되는 각의 이등분선은 무엇이냐? y축일 것이다. 괜찮습니까? y축을 여기를 택해야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내심을 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내심을 무엇이라고 둘 것이냐? 0, b 이런 식으로 둘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각의 이등분선을 다 구해도 되는데 내심에 너무 정의에만 의존하지 말고 내심의 성질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심의 성질을 하면 당연히 어떤 게 있느냐? 어떤 삼각형에서 그림이 조금 엇나가긴 했는데 어떤 삼각형에서 내접원을 그렸을 때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모두 같다 이렇게 이것도 내심의 성질이지 않겠어요? 내심의 성질을 한번 이용을 해봅시다.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자, 근데 1번과 2번 요 1번과 2번을 택하면 이미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는 식이 될 테니까 또 하면은 별로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좀 편하게 1번과 3번에서 각의 이등분선 혹은 여기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여기에서 점과 직선의 거리가 같은 0,b랑 1번과 3번 여기에 거리가 같은 점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1번과 점 0,b 사이의 점과 직선의 거리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계산 결과 루트 2분의 b-1의 절대값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자, 3번 직선과 0,b의 거리를 구해주면은 식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면 3분의 절대값 2 루트 2 b 마이너스 3 루트 2 이렇게 나올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얘네 둘이 서로 같아야 되겠죠? 이들 둘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얘를 풀어주면 절대값 둘이 같으면 어떻게 되죠? 절대값 a와 절대값 b가 같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수학상에서 맨날 했잖아. a가 플러스 마이너스 b여야 된다 이렇게 풀 수 있다고 했죠? 그치? 이걸 이용해서 풀어주면은 b가 몇이 나오냐면은 b가 9분의 7 또는 3 하고 나오게 됩니다. 얘를 풀어주면요. 푸는 과정은 생략을 할게요. 여기 루트 1, 3루트 2 양변을 곱해서 쭉 해주면 되겠죠? 자, b가 9분의 7 또는 3 하고 나오는데 자, 그러니까 여기서 목표라는 건 0,9분의 7 또는 0,3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치? 근데 0,3은 여기 지금 여기에 y 절편을 구해보면은 여기에 y 절편이 몇이냐면 2분의 3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3번 직선의 y 절편이 0,3면 당연히 요 위를 이렇게 넘어간 여기 있을 테니까 삼각형의 내심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치? 얘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b가 될 수 있는 건 9분의 7이다. 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내심은 0,9분의 7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 여기 이 하나가 반지름이 될 거 아닙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뭐가 될 것이다? 7분의 루트 2가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따라서 얘를 만족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x제곱 플러스 y-9분의 7의 제곱은 49분의 2 이렇게 나와서 답은 4번 하고 나오겠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조금 복잡하게 내심을 구하는 법이 조금 복잡한데 어쨌든 이렇게 내심의 정의랑 성질에 입각해서 풀어주면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학을 배우게 되면은 요걸 사실 내접원을 구하는 공식을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사실 여기에서 써먹으라고 쓰는 건 아닙니다. 이런 그 점 구해야 되면은 빠르게 해야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세 점을 각각 A, B 교점을 A, B, C 하고 잡아봅시다. 그렇다면 세 변의 길이가 각각 어디가 될 거면 A, B의 길이가 C, A, C의 길이가 B, 그 다음에 B, C의 길이가 A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세 변의 길이를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심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됩니다. 자, X좌표에 대해서
이렇게 두면 좀 그렇고, 이렇게 쓰면 좀 힘들고. 자, 각각의 좌표를 이렇게 한번 더 볼게요. 그러니까 각각의 좌표를 편의상 A를 x1, y1, B를 x2, y2, 그다음에 C를 x3, y3라고 그냥 둬봅시다.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렇다면 내심의 좌표에서 x 좌표만 한번 구해봅시다. y 좌표는 여기서 x를 나중에 다 y로 고쳐주면 돼요. 어떻게 되느냐? a 플러스 b 플러스 c 분의 a 곱하기 x1 플러스 b 곱하기 x2 c 곱하기 x3 이렇게 됩니다. y 좌표는 여기 x를 다 y로 바꿔주면 되고요. 그래서 내심의 좌표를 굳이 써보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요. 공식이 있다는 이야기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이 공식을 적용하기 조금 애매한 게 세 교점을 모두 구하기가 조금 귀찮아요. 0,1 정도 빼고 나머지 두 점 구하기가 조금 귀찮아서 이걸 써먹기는 조금 어렵다. 근데 이런 공식이 있다. 그리고 이런 공식은 여러분이 나중에 수원수도 다 배우고 기하 단원을 배울 때 할 거예요. 기하 단원 배우면 요거를 되게 쉽게 유도할 수 있어요. 지금도 유도는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유도 방법만 설명할게요. 실제로 계산을 하진 않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각의 이등분선 정리를 이용하면은 A 대 A, B 길이가 A, B, C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 C의 길이를 A 대 B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여기를 구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럼 여기를 지나는 직선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여기 B의 길이를 이렇게 나눠주면은 이렇게 될 테니까 이렇게 하자. 자, 그 다음에 그러면 C라고 했고 여기 길이 그 다음에 이제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으면은 여기 B에서 각의 이등분선을 그으면은 CD를 A 대 여기 D의 길이를 C 곱하기 A 플러스 B분의 A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A 대 요거의 비율로 또 내분할 수 있겠죠? 그치? 그걸 이용해서 여기를 길이를 구해주고 그럼 여기 점의 좌표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거의 계산 결과가 이런 식이다. 그래서 결국 세 편의 길이가 좀 포함된 형태로 나오겠죠. 무게중심은 비교적 쉬운 편이고 내심은 이렇게 적당히 복잡한데 외심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하면 구할 수는 있는데 외심의 경우에 너무 복잡해서 외우라고는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만 알아주십시오. 자, 12번은 사과를 A, 사과 좋아하는 사람을 A, 그 다음에 딸기 좋아하는 사람을 B, 그 다음에 수박 좋아하는 사람을 C라고 합시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각각의 좋아하는 사람들을 다 집합의 원소 형태로 나타내 봅시다. NA, NB, NC, 그 다음에 NA 교집합 B, 그 다음에 NA 교집합 C, 그 다음에 NB 교집합 C 이렇게 다 문제에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는 문제의 조건에 나와 있는 거니까 바로 써보면 22, 8, 그 다음에 11, 18, 3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문제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써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A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세 개를 모두 안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렇죠? 세 개를 모두 안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A 여집합 교집합이죠.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교집합, C 여집합을 구해야 할 겁니다. 괜찮습니까? 얘를 이제 살짝 변형을 해주면 이렇게 될 겁니다. A 합집합, B 합집합, C 전체의 여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이건 드모르건 법칙으로 되게 간단하게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럼 여집합이 들어갔을 때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재야 되느냐? 전체가 50명이라고 했죠? 이것도 문제에서 썼어야 됐는데 전체 사람이 50명이다 라고 했으니까 전체 사람수 50에서 N, A 합집합, B 합집합, C를 빼주면 A가 나오겠죠. 괜찮습니까? 그렇다면은 A 합집합, B 합집합, C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얘를 적용을 해주면 한번 써봅시다. 길어도 써봐야지. A 합집합, B 합집합, C는 그냥 A, B, C를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A 교집합 B, 그 다음에 B 교집합 C, C 교집합 A를 이제 빼주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 더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다시 한 번 더해주면 되겠죠. 이 공식은 다들 외우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주어져 있는 숫자들을 다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딱 하나 우리가 모르는 것이 하나가 있네요. 그래서 이 수식만 다시 써보면 어떻게 되느냐? 50 다 더해주면 51에서 빼기 51에서 21을 해주고 더하기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식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21이 아닐 텐데? 내가 잘못했나? 맞구나.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30하고 나올 테니까 20 플러스 NA 20 빼기지 소리? 20 마이너스 A 교집합 B 교집합 C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모르는 것은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몇 개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치? 자, 그러면 NA 교집합 B 교집합 C가 과연 최소 몇 명, 최대 몇 명 이럴 때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당연히 최소는 아무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치? 아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0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많으면 몇 명까지 있을까요? 자,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데 A 교집합 B보다도 역시 당연히 3개 모두 좋아하는 사람은 10명보다 작아야 되겠죠. 동시에 8명보다도 작아야 되겠죠. 동시에 3명보다도 작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0부터 0 이상 3 이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괜찮나요? 그치?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는 A의 범위는 17에서 20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2를 더해주니까 답은 37 이렇게 될 것이다. 식으로서도 해결을 할 수가 있겠다. 그림을 그려서도 해결할 수 있지만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전체 집합 그려서 이런 식으로도 해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좀 복잡해요. 물론 이렇게 그려서 하는 방법도 역시 익숙해지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 원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좋은 풀이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외운 식을 기반으로 식에 있는 숫자를 최대한 대입해서 만드는 것이다. 자, 13번을 봅시다. 13번은 가하 조건의 n을 135라고 해서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자, 금방 나온다는 얘기고 나하 조건을 봅시다.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이니까 드모로간의 법칙을 취해주면 A 교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이 2, 4, 5, 6일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가와 나 조건을 합쳐서 얘기해주면 A에 대한 정보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그치? 얘는 A 교집합 B를 제외한 나머지인데 여기에서 A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이 누가 있냐 말하자면은 A와 A 교집합 B의 여집합에서 포함되어 있는 애들이 누구냐 하고 구해주면은 5밖에 없을 겁니다. 괜찮나요? 그치? 얘는 식으로 바꿔서 써주면 A에서 A 교집합 B를 빼준 차집합 여기에 있을 거니까 지금 여기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A 쪽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있는 애들이겠죠? 따라서 여기에 5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나머지는 어디 있냐? 1,3은 당연히 교집합 안쪽에 있어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A를 다 구했다. 여기까지 가 나고 실상 물어보고 싶은 건 여기 다 조건이죠. 그치? U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인 어떤 집합이냐면은 원소의 개수가 하나뿐인 애들이래요. 여기에 모든 집합 X에 대해서 A 합집합 U 빼기 차집합 B의 개수가 하나뿐이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예식이 바로 뭔가 직관적으로 뭔지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쵸? 얘를 그래서 바꿔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바꿔볼 것이냐? 이렇게 바꿔볼게요. 우리가 차집합은 이 차집합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A 합집합 B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그치? 그래서 얘를 분배 법칙을 사용을 해주면 A 교집합 B 여집합 합집합 X 교집합 B 여집합 이렇게 되어서 얘를 다시 한번 차집합의 정의를 이용해서 차집합 형태로 바꿔주면 A 차집합 B 합집합 X 차집합 B가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치? 자, 그러면 A 차집합 B는 바로 정해져 있죠. 사실 얘가
뭐랑 같냐면 A 차집합 B와 같잖아요. 그치? A에서 B를 빼든 A에서 A 교집합 B를 빼든 사실 똑같은 얘기죠. 그치? 따라서 얘는 바로 뭐밖에 없다? 5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5와 X만 X에서 차집합 B를 한 원소들의 그 집합의 합집합인 셈인데 거기에 원소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어야 된대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생각을 해볼 거냐? 자, 여기에서 첫 번째 경우 X가 B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 하나짜리 부분집합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은 X 차집합 B가 공집합이라서 얘는 우리가 원하는 A 합집합 X에서 B를 뺀 것의 원소의 개수가 그냥 하나다. 정확히는 뭐랑 같아서 하나일 것이냐? N A 합집합 X A 다시 한번 쓸게요. N A 차집합 B와 같아서 없어질 것이다. 괜찮나요? 이렇게 되어서 얘가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혹시 이거 잘리나? 화면? 잘리네. 밑에다 쓸게요. 얘와 같아서 A 차집합 B와 같고 하나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은 참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그러면 B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거는 옆에다가 쓸까? X가 B의 여집합에 들어가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B에 속하지 않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도 B의 여집합을 크게 여기서 벤 다이어그램에서 그려주면은 B의 여집합은 B를 제외한 나머지잖아요. 그치? 얘는 두 파트로 나눠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어떻게 나눌 수 있을 것이냐? 첫 번째 파트로 X가 B-A가 아니지 A 차집합 B에 속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지금 여기 X가 여기 안에 부분집합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렇다면 X가 5인 경우밖에 사실 없고 그렇다고 하면은 A 합집합 X는 사실상 A와 같겠죠. 그치? 그러면 A 합집합 X는 사실상 A랑 같고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건 A 차집합 B가 될 테니까 얘도 1인 게 참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자 이제 어떤 경우 이제 여기 A, B의 여집합 중에서 남은 부분은 이 완전 바깥쪽밖에 남지 않았어요. 괜찮습니까? 여기를 이제 뭐라고 할 것이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치? 그렇다면은 A 합집합 X는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A와 X를 모두 합집한 것은 A와 X를 합집합한 것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 B의 그냥 B의 여집합? 바로 B의 여집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X가 지금 여기 하나 있는 거예요. X가 여기에서 하나 원소가 있는 건데 여기에서 A랑 합집합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니까 얘는 B 여집합 전체라고 볼 수는 없지만 B 여집합에 있는 원소 하나랑 B 하나를 뜯어서 생각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구했던 거 요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전에 구했던 거에서 뭐라고 했냐? A 합집합 BX를 무엇이라고 나눴냐라고 했냐면 다시 한번 A 합집합 B의 A 합집합 X 차집합 B는 나눴을 때 A 차집합 B 합집합 X 차집합 B라고 했어요. 괜찮나요? A 차집합 B는 여기에 O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X는 지금 A랑 B의 합집합 바깥쪽에 있는 경우니까 여기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방금 아까 처음 설명한 대로 얘 원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X 차집합 B가 이 원소의 개수가 0이어야 되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한다? X 차집합 B가 공집합이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를 하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은 여기 바깥쪽에 있는 애들의 원소가 아예 없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2, 4, 5, 6 중에서 나머지에 해당하는 저기 5를 제외한 5는 지금 여기 A 쪽에 있으니까 나머지 2, 4, 6이 모두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되냐? B 안쪽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B의 원소의 개수는 총 5개일 거고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의 합은 2, 4, 6, 1, 3 모두 다 더해서 답이 16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했어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얘를 대부분의 경우에는 진리집합의 문제, 집합의 문제로 바꿔서 생각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P의 진리집합은 어떤 식으로 해서 대문자 P라고 쓰고 P의 조건을 그대로 가져가 주면 되죠. 이렇게 될 거고 Q의 진리집합도 역시 똑같이 써주면 되는데 얘는 좀 풀어서 써주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절대값을 풀어서 써줬다고 하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PQ 조건 PQR의 그 진리집합을 구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P는 Q이기 한 충분 조건을 집합 P랑 Q에 대한 관계로 설명을 하면 충분 조건이어야 되기 위해서는 P가 Q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괜찮습니까? 그쵸? 예전에도 예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P가 Q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근데 충분 조건이어야 되면은 이미 조건을 충분해서 더 이상 추가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뭐 어떤 식으로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조건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했으니까 필요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R과 P를 비교했을 때 R 쪽이 더 커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렇다면 P가 Q이기 위해서는 한번 수직선을 그려볼까요? P는 마이너스 1에서 3까지인데 여기 안에 P가 포함돼 여기 P 범위가 P의 범위가 Q에 포함되어 있으려면 Q가 뭐 이런 식이어야 되겠죠. 여기보다 커서 A-3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혹은 어떤 경우도 있겠어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고 얘를 좀 풀어서 써주면은 A-3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3보다 크거나 이런 경우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무조건 등호를 붙이는 게 조금 능사는 아닌 게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내가 지금 여기 지금 수직선에다가 이상 미만 표시를 잘 안 해놨어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P의 조건은 마이너스 1 이상 3 미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각각 모두 등호가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A3이 마이너스 1과 정확히 같아도 여기는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치? 그래서 작거나 같다 또 포함이 돼야 되고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은 정확히 3이 되어도 여기는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된다. 모두 등호가 붙기는 하는데 왜 붙어야 되는지 항상 얘네 둘이 서로 일치할 때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조건을 다시 한번 써주면은 A가 2보다 크거나 왜 이렇게 안 나와? A가 2보다 크거나 A가 6보다 작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할 겁니다. 괜찮습니까? 마이너스 1 그치? 다시
a가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치? 이렇게 나와야 할 텐데 자 여기 문제에서 단 a는 0보다 커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괜찮습니까? a는 0보다 커야 된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공통되는 a가 0보다 커야 된다. 여기에 공통분까지 다 합치면 a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a의 최대값은 잠깐만 최대값? 그림을 잘못 잡았나? 아닌데?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 잠깐만 잘못했나? 아이씨 범위를 완전히 잘못 썼잖아. 미안합니다. 그 그림 뭐 있다고 그랬어? a가 2보다 작거나 같고 미안해요. 요구에서 넘어갈 때 이상한 짓을 했어. 다시 한번 하면은 a가 넘어가고 왜 계산이 안 되지? a가 마이너스 6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있고 아까 전에 a가 0보다 커야 된다 라고 했으니까 합쳐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치? 따라서 a의 최대값은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자 다음에 r과 p를 한번 볼까요? 자 r과 p는 비교적 그래도 간단하다. 여기에서 p가 r을 역시 포함돼야 되니까 지금 여기도 수직선을 다시 한 번만 좀 그려줍시다. 아까 p는 썼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이렇게 여기 p가 이미 주어져 있고요. r에서 이렇게 포함이 되려면은 b보다 작아야 되는데 b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바로 b가 3보다 커야 되는데 같은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따라서 b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b의 최소값은 이 경우에 3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2 더하기 3 해서 답이 5 하고 나오게 되겠죠.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기는 한데 충분 조건이어야 되는데 필요 조건은 아닌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했으면은 진리집합끼리 P와 Q의 진리집합끼리 했을 때 P가 Q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P가 Q를 포함하고 있느냐는 건 아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으로 무조건 Q가 P를 포함하고 있고 P와 Q와 같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괜찮나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기억을 봅시다. 기억의 P 조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이고 Q 조건은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가 0인 조건이에요. 자, 얘는 당연히 x, y, z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x도 y도 0인 경우고 절대값 역시 똑같은 논리로 x도 0, y도 0이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얘네 두 조건은 진리집합이 서로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조건으로 치면은 이 경우는 필요 충분 조건이겠죠. 그래서 기억,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지는 못할 거고 니은을 봅시다. P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2z의 x 플러스 y 마이너스 z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얘를 일단 그 다음에 q도 써두자. q도 써두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q 조건이 훨씬 풀기가 쉬우니까 q 조건부터 풀어봅시다. x가 y랑 같거나 또는 y가 z랑 같거나 이렇게 될 거예요. 뭐 여기까지는 쉽고 자 그 다음에 이 p 조건이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한쪽으로 다 몰아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z제곱 마이너스 2zx 플러스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2yz 이렇게는 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2zx나 2yz를 보면 완전 제곱식 꼴이 될 것 같다고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x제곱이랑 여기서 z제곱 하나를 가져와서 x제곱 마이너스 2xz, xz라고 쓰자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z제곱을 하면 완전 제곱꼴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식들을 써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y제곱이고 y제곱 플러스 yz부터 쓰자. 마이너스 2yz 플러스 z제곱 이렇게는 0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돼.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x-z의 제곱 플러스 y-z의 제곱이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x-z도 0이고 동시에 y-z도 0이어야 할 것이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를 한 줄로 요약해서 써주면 어떻게 되냐? x랑 y랑 z랑 동시에 같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x, y, z 세 문자가 동시에 같은 거랑 x는 y랑 같거나 또는 y랑 z랑 같거나 하는 경우는 당연히 어디가 더 크겠어요? q 쪽이 당연히 더 크겠죠? 그치? 그리고 q는 이 경우는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치? 따라서 니은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다음에 디귿 보기를 보러 가자. 자, 이렇게 되어 0보다 작거나 같다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P는 따로 건드릴 게 없고요. Q부터 보자. Q는 가우스 X를 치환을 해서 풀어줘도 되고 그러면 가우스 X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여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렇다면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냥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치? 0. 몇 혹은 마이너스 1 자체여도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 나올 테니까요.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보시면 가우스 x가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정확히 2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가우스 x가 2인 경우도 있겠지만 2보다 크고, 그러니까 정확히 여기에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죠. 가우스 x가 2인 경우를 생각해보면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것도 포함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의 조건은 3 미만 이렇게 되어야 할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치? 그래서 P의 조건이 Q의 조건이 마이너스 1 이상 3 미만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도 P가 Q에 포함이 되지만 Q는 P에 포함이 되지가 않죠? 따라서 문제의 조건을 얘도 만족한다 라고 할 수 있어 답은 니은 디귿 5번이 될 것이다. 괜찮습니까? 2, 3 얘를 한번 말로 써봅시다. 자,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쓸 거냐면은 마치 명제처럼 각각을 조건처럼 생각을 하고 한번 써볼 거예요. 1번 빛깔이 선명하지 않은 과일은 벌레가 먹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선명하지 않은 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썼어요. not 선명. 괜찮나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벌레가 먹지 않는데요. 그냥 벌레라고만 합시다. 벌레가 먹음 이렇게 얘기를 할까? 벌레가 먹는데 그것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괜찮나요? 참이라고 해서 이게 두 줄까지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크기가 큰 과일은 여름에 열린다. 그래서 여름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빛깔이 선명하지 않은 과일은 그래서 빛깔이 선명하지 않은 과일은 선명한 것이 아닌 과일이겠죠. 그렇다면은 여름에 열리지 않는다. 여름에 열리지 않는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3개 명제를 썼으면은 이제 여기에 이 명제가 이 1, 2, 3 명제가 항상 참이면은 요거의 대우인 명제도 항상 참이 되겠죠? 그치? 대우인 명제도 한번 써보자. 대우도 써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벌레가 먹는다면 선명한 과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다음에 2번 명제 대우를 취해주면은 여름에 열리는 과일이 아니면 여름에 열리지 않으면 뭔가 크기가 크다고 할 수가 없다. 크기가 크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그 다음에 3번 명제를 대우를 취해주면 여름에 열리는 과일은 뭐라고 할 수 있다? 빛깔이 선명하지 않은 걸 또 부정해야 되니까 다시 자기 자신이 되겠죠? 선명할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항상 참인 명제, 여기 총 6개 명제들을 어떻게 잘 조합하고 연결해서 잘 쓰는 거야. 이때 3단 논법이 쓸 수 있겠죠. 3단 논법이 뭐냐? P면 Q이다가 참이고요. 그래서 참이니까 두 줄로 써야 되겠죠. 참이고 그 다음에 Q이면 R이다도 참이면은 뭐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P이면 R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3단 논법이죠. 가장 간단한 논리 전개 방식이다. 오케이. 자, 이걸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건데, 자, 한번 그러면은 1번부터 봅시다. 1번. 빛깔이 선명하지 않은 과일은,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하네요? 선명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3번 혹은 1번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그치? 여기에서 크기가 크지 않다. 크기가 크지 않다는 거 어디 있어? 크지 않다니까 여기 있잖아. 그치? 얘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나? 한번 보러 갑시다.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선명하지 않은 과일은 선명하지 않다면 어디서 시작하는 게 좋나? 선명하지 않다면 여름이 아닐 것이다. 여름에 열리는 과일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여기 2번에 이렇게랑 똑같이 연결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선명하지 않으면 여름에 열리지 않고 여름에 열리지 않으면 크기가 크다고 할 수 없다. 괜찮나요? 그치? 그래서 바로 1번이 항상 참인 명제가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나머지 2, 3, 4, 5번은 지금 요 6가지 명제에서 어떻게 이렇게 짜맞추려고 해도 맞춰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크기가 큰 과일은 빛깔이 선명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자, 크기가 크면서 한번 시작해 봅시다. 크기가 크면은 여름에 열린다. 2번 명제가 있죠? 여름이랑 연관된 게 어디 있습니까? 3번의 대우 명제네요. 그치? 그러니까 크기가 큰 과일들은 여름에 열리고 여름에 열리는 과일들은 선명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크기가 큰 과일은 선명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치? 이런 식으로 해서 틀렸다는 걸 보여줄 수 있고요. 나머지 3, 4, 5번도 똑같은 식으로 해서 2, 3, 4, 5번이 사실 거짓이다.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따라 해보시면 되겠다.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 명제가 항상 참이니까. 자, 18번 가를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문제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C 조건이겠죠? 그치? C 조건일 건데, 자, 이 C 조건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 한번 생각합시다. 일단 가 조건은 당연히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일 거고요. 그치?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 조건도 한번 그려보면은 되게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데, A축, B축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A축은 1부터 3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B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이렇게 되어 있겠다. 그치? 그래서 이런 사각형 형태의 모양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는 이런 건 상상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사실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여기 문제 그림이 어느 정도 나중에 풀 때 도움이 돼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뭐 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식으로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a-x랑 b-y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도형에 이동해서 우리가 이런 겁니다. 예전에 도형에 이동해서 x축으로 a만큼 이동할 때 라고 할 때 우리가 도형, 그러니까 식에 있어서는 항상 약간 습관적으로 x 대신에 x-a를 집어넣었었죠. 그치?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 혹시 기억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자, 어떻게 했었냐면은 x축으로 a만큼 이동한 새로운 점을 x, y라고 두고 요거에 대해서 식을 풀어서 다시 한번 x-a가 된 다음에 옮겼던 거거든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증명 과정. 그 점이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a-x를 x, a-b-y를 대문자 y라고 둘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둘 수가 있겠다. 얘를 x랑 y, 그러니까 얘를 연립방정식 형태로 다시 쓰면 이렇게 될 것이고, 얘를 x랑 y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x는 y는 하고 정리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치? 자, 그러면 x랑 y에 대한 식이 성립하는 게 어디 있냐? 가에 있죠? 그치? 얘를 가에다가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뭔가 익숙한 모양이 아니니까 여기 안쪽에다 뭐의 제곱이니까 안쪽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해줘도 큰 문제가 없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바뀔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바뀔 수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얘는 뭐예요? x 대문자 x 대문자 y축에서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1인 원이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다가 그림을 한번 큼지막하게 그려봅시다. 조금 더 높게 그렸어야 되는 한데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다가 한 칸 한 칸씩 좀 그려볼까?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여기에서 대문자 x랑 대문자 y축이죠? 그치? 그러면 a랑 b가 각각 가장 클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a가 가장 작고 b가 가장 클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a가 어떤 경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경우를 생각해 보냐면은 a가 가장 작고 1이고 b가 가장 큰 0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얘는 반지름이 1,0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1인 원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런 원이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조금 더 커야 되겠죠. 요거는 뭐 1을 내리자고.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런 원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A는 고정한 채로 B만 어떻게 이동해 볼까요? B만 0에서 마이너스 이쪽을 한번 쭉 내려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점점 내려가면 이런 원도 생길 거고 이런 원도 생길 거고 가장 작을 때 B가 언제가 될 때? 1이고 B가 마이너스 2일 때 그때는 중심이 1,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이 1인 이런 원이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이 원 전체가 또르륵 다 움직이면 여기도 모두 포함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 원 전체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채워지겠죠.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될 것이 여기도 다들 채워지는 효과가 날 거예요. 이만큼도.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제 대충 모양이 감이 오시죠? 그치? 지금 요 사각형, 여기 사각형 둘레를 얘네가 다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원을 그린 채로. 괜찮습니까? 그치?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될 것인지 이제 예측을 한번 해봅시다. 한 칸 더 그려야 되겠구나.
자, 이런 모양이 될 텐데 아까 전에 얘기한 처럼 여기에서 이렇게 된 처럼 얘가 이렇게 또 쭉 움직일 테니까 여기 사이는 다 이렇게 차 있겠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양쪽 이렇게 이쪽이 모두 차 있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즉 이제 색칠을 다 대략적으로 해주면 이런 형태가 되어서 이 안쪽이 모두 색칠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될 것이다. 왜 이 안쪽도 색칠이 되어 있냐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A랑 B가 요 사각형의 여기 그 변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안쪽도 같이 이동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원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만 도는 게 아니라 이 안쪽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중심이 A, B 있으니까. 따라서 얘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은 이제 여기 이거는 우리가 많이 사실 중학교 때도 봤던 그런 모양이에요. 마치 이거 기억나시나요? 뭐 이렇게 원 4개 모아둔 다음에 여기 끈으로 묶는 거 뭐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치? 그런 모양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안쪽의 넓이 그 크기가 가로 세로가 각각 2였으니까 4. 그 다음에 여기 안쪽이 2. 그러니까 총 넓이는 12가 되겠죠? 근데 12이고 끝이 아니고 12에 지금 여기 이렇게 사각형 4분원들이 총 4개가 있어요. 얘는 그냥 원의 넓이와 똑같겠죠? 그치?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파이. 그래서 답은 12 플러스 파이가 될 것이다. 괜찮습니까? 모양이 우리가 그려보면은 모양이 결국 우리가 익숙한 그런 모양이 나오겠죠. 자, 19번입니다. 19번은 A 땡 B를 A 교집합 B의 여집 A 교집합 B 합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얘 전체를 한번 여집합으로 묶어서 드모르간의 법칙을 적용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A 교집합 B의 전체의 여집합 교집합 A 합집합 B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순서를 바꾸고 나면 차집합처럼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의 부분을 차집합한 거 전체의 여집합이 될 것이다. 괜찮습니까? 자, 근데 요 모양이 우리가 뭐냐? 얘 그 A랑 B만 있을 때 벤 다이어그램을 그래서 대략적으로 뭐라 해봐요. A 합집합 B에서 교집합 부분을 뺀 거죠. 그치? 그림을 그려보면 A 합집합 B에서 교집합 부분을 제외한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우리 이거 뭐라고 하는지 이름 기억하십니까? 대칭 차집합이죠. 그치?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대칭 차집합인데 여집합이 붙어 있죠?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괜찮나요? 그치? 자, 그러면은 이제 대칭 차집합을 구한다면 거기다 여집합을 구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거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처음에 문제에 있는 A 교집합 B 합집합 C부터 그려보고 그 다음에 두 번 여기 얘는 그림이 별로 어렵지 않겠죠? 그치? U는 여기서 생략하고 A, B, C만 그려주면은 A 교집합 B 합집합 C는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나요? 이거 뭐 그림 그리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고 자, 다음에 두 번째로 B 땡 C를 한번 그려봅시다. 얘는 이렇게 될 테니까 그리고 여집합도 포함하고 있을 거니까 전체 집합 역시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B 대칭 차집합 C를 해주면 이렇게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 부분이 대칭 차집합, 여기 양쪽 날개 부분이 대칭 차집합이겠죠? 근데 거기에 여집합이라고 했잖아요. 그치? 여기 부분을 제외하고 이런 모양이 될 것이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얘네 둘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해줘야 되냐? 우리가 정의한 연산을 구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일단 요 두 집합 간의 대칭 차집합을 구해줘야 되겠죠? 그치? 대칭 차집합은 방금 어떻게 구한다고요? 얘네 합집합에서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을 빼줘야 된다고요. 그치? 여기에 합집합은 자, 그럼 여기 그림을 일단 변형을 해볼게요. 그치? 여기에 얘네 둘의 합집합을 구하면 여기에 어떤 게 추가로 끼겠습니까? 여기 양 A랑 B의 교집합분이 이렇게 차례로 끼겠죠? 괜찮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 뭐가 붙어야 돼요? 여기서 뭘 빼줘야 돼? 얘네 둘의 교집합을 빼줘야 돼요. 여기에 교집합이 뭐냐? A 교집합, B 교집합, C 부분이겠죠? 그치? 여기를 제외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구한 부분이 대칭 차집합이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한 번 더 여집합을 취해줘야 된다라고 했죠? 얘 전체에 여집합을 그려줘야 될 것이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는 U가 필요 없이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U 바깥쪽 부분은 다 이제 포함이 되니까 얘 여집합을 취하면 U 바깥쪽 부분은 애초에 포함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려주면은 어떻게만 나올 것이다. 이렇게만 남을 것이다. 아, 그리고 여기도 포함해서. 그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 이 그림이 나타내는 번은 몇 번이다? 2번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사실은 여기를 하나하나 다 전개를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맞겠습니다만은 지금 문제 자체가 벤 다이어그램을 물어보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결을 해봤어요. 괜찮나요? 그 사실 조금 뭐 시간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를 한번 다 쭉 변형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를 한번 맞춰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는 있다 정도. 전체 집합 U에서 P랑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대문자 P, 대문자 Q라고 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했습니다. 가를 봅시다. 가 조건은 P 교집합, P 여집합, 합집합 Q 한 것이 P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나 조건은 NP가 NP 합집합 Q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가 조건부터 하나하나 뜯어봅시다. 가 조건은 분배 법칙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치?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P 교집합, P 여집합 이렇게 될 것이고 합집합, 여기 합집합은 여기 가져온 거죠? 그 다음에 P 교집합 Q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근데 P 교집합, P 여집합은 항상 뭐가 돼요? 자기 여집합이랑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공집합일 것이다. 공집합, 합집합, P 교집합 Q니까 얘는 P 교집합 Q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P라고 했습니다. 괜찮나요? 그러면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P와 Q의 포함 관계를 의미하는데 어디에 된다? P가 Q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가 조건을 다 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 조건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NP와 NP 합집합 Q의 원소의 개수가 같대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바로 이렇게 뛰어넘어도 되는데 얘가 의미하는 바는 최소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P랑 P 합집합 Q의 포함 관계가 최소한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정확히 같다라고 해도 되기야 되겠지만은 이 가 조건과 결합하면 같다고도 할 수 있을 건데 지금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는 P 합집합 Q에 P가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런 다음에 가 조건과 결합을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다? 가 조건과 결합을 하면은 여기에서 그래서 P랑 P 합집합 Q와 같다라고 할 수 있고 가와 결합을 하면은 Q가 P에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P는 Q에 포함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Q는 P에도 포함이 된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우리는 만족하는 것을 우리는 P가 Q에 포함되고 또 P가 Q를 포함하기도 하니까 그러면은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치? 사실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는 다들 생각을 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풀이 과정을 써줘가지고 P랑 Q가 포함이 된다. P랑 Q의 포함 관계를 양쪽으로 나타내줘야 필요 충분 조건인 걸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게 서술형이라는 문제인 만큼 이 점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요건 여기다 쓰기 조금 그렇겠다. 지우고 쓰자. 자, 다음에 서술형 2번입니다. 두 점 A, B는 2,1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2,1 여기 가운데에 있을 것이고 A와 B가 여기 있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A, B의 길이는 6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여기 2,1까지의 거리가
3과 3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문제 조건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PA의 제곱과 PB의 제곱이 50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P가 A랑 B 연장선상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겠죠. 그치? 그래서 P를 포함한 어떤 삼각형의 형태일 것이다 라고 한번 추측을 해봅시다. 괜찮나요? 그치? 자, 이렇게 하면은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하면 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선 정리가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중선 정리. 사실 이 부분이 제일 핵심 아이디어인 거죠. 중선 정리가 하나의 핵심 아이디어다. 자, 그래서 써주면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 50이죠? 이것이 2배 곱하기 PM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괜찮습니까? 따라서 얘를 정리를 해주면 PM의 제곱은 16하고 나올 것이에요. 즉 PM의 길이가 여기를 M이라고 넣어야 되는 거지. 그치? M까지의 길이가 4하고 나와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렇다면 P는 어떤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P는 2,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4인 원 위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방정식을 써주면 여기 위의 점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괜찮나요? 그치? 이렇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위에 점 어딘가 있을 것인데 자,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그 마지막 어떤 걸 구하라고 했는지 살펴봅시다. 자, 이거라고 했어요. 자, 얘를 한마디로 얘의 의미가 뭐냐? 얘를 한글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쓸게요. x, y와 8,2의 거리라고 할게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얘네들을 이렇게 섞어서 보면 우리가 익숙한 문제예요. 어떤 원이 이렇게 있어. 중심이 2,1이고 반지름이 4인 원이야. 근데 요 원 바깥쪽에 어딘가에 8,2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원 위에 한 점 P와 여기까지의 거리에 우리가 뭘 구하라고 했어요?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치? 그러면 언제가 되겠어요? 되게 단순하게. 이 문제는 우리가 많이 풀어봤잖아. 중심에서 8,2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 4를 빼주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2,1과 8,2 사이의 거리는 루트 37. 이거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답은 루트 37에서 반지름 4를 빼준 것이 되겠다. 바로 끝나는 거죠. 그치? 어렵지 않아요. 저 여기서 이 중선 정리 이 부분만 잘 주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